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1월 25일쯤 강남 규제 해제와 부양책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 반등으로 무주택자들은 불안하기만 한데 왜 자꾸 규제를 푸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경기 침체발 집값 폭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곧바로 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가격 하락이 수그러지면 부양책이 늦어질 것입니다. 강남을 풀면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난리 났다. 1월 25일경 강남 해지와 부양책.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이 완전 폭격을 맞은 상황이에요. 이제 부동산 전망,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것부터 할게요. 자, 영끌을 막은 사람들 4명. 이현철, 김기원, 김경민, 한문도, 이 사람들도 이제 교수이자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유튜버에서도 상당히 영끌을 막은 사람들이 많죠. 먼저 이현철 소장,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심리가 아주 중요하고 또 전세가, 거래량, 이게 핵심이다. 사이클이 핵심인데, 그렇죠. 이분은 사이클을 강조 많이 해요. 그런데 미분양도 봐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이 올라갈 것인지, 지금이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대략 살아나려면 26년 이후 약 5년간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해요. 과거에 올라갈 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했는데 거의 맞았죠. 이번에 김기현 대표, 데이터 노우즈, 규제 완화, 양도세 면제. 바로 이 양도세 면제 타이밍 때 보통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규제가 계속 완화된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집값이 바닥을 치고 간다는 얘기죠. 2025년 한 4년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김경민 교수,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기준금리 인하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기준금리.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대략 2024년 3년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문도 교수, 연세대 부동산학과인데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인하돼야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의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내 정책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부양책을 쓰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다. 전세가 보합 또는 상승 전환을 해야만 집값이 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성립된다. 이분 역시 2014년 최소 3년 이상 하락, 즉 22년부터 하락을 봤을 때 22, 23, 24는 기본으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대략 한 25년이나 매수하라는 의미인데 과연 그때까지 집값이 떨어질까?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집값 반등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는 아니에요. 저도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수도 아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 이제 불안한 거야, 무주택자들이. 다시 또 여기 보세요. 자, 찻잔속 태풍일까? 진짜로 폭등의 씨앗일까? 서울 지역 중개업자들 말 들어보니 집 사겠다는 문의가 확 늘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YTN. 자, 먼저 집값 반등, 심리가 반등, 그리고 문의도 많이 왔고 가격도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있어요. 볼까요? 심리 반등, 지표가 반등합니다. 먼저 주간 시세가 계속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갈고리 모양으로 약간 올라왔어요. 그다음 매수 심리도 역시 떨어지다가 이렇게, 수급지수도 똑같아요. 즉 모든 게 최악이었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물론 살짝 들었다고 해서 쭉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물 감소, 기대감에 무려 매물이 30% 이상이나 급감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호가도 올라왔어요. 호가 상승. 매물 10% 이상 높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거래량은 뒤따라주지를 않아요. 두 번째, 문의. 자, 전화 문의가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방문, 집 보러 가기. 평소보다 두세 배 증가. 뭐 저한테도 많이 문의하는 거 보면 이 지금 다른 여기인들, 중개소 사장님들인들 오죽하겠어요? 집 보러 가는 것도 늘어났어요. 지금 두세 배. 계약률은 아직 높진 않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아예 더더군다나 없고 계약자는 아예 그냥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그게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격 반등, 서울 낙폭 큰 곳은 반등. 특히 잠실, 송파, 강동 많이 빠졌죠. 이 일대, 노원 이런 데가 지금 반등하고 있고. 미분양 계약률 증가. 전체주국은 언론 플레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아무튼 미분양했던 곳들이 그전에는 아이 계약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 상승.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 결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시적 반등.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라든가 경기 침체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살아나지 않는 한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다가 또 하락한다. 아까 그 4명의 전문가 의견도 들으셨죠? 자, 이제 2023년 나올 정부 추가 대책.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제 항상 바닥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바닥치고 올라가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강남,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폐지되는 거예요. 1번이. 2번이 뭔 줄 아세요?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의 꽃은 미분양이라든가 새로 집을 잡는 거 주택수에 포함 안 하는 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세금 아예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대출을 어떤 형태로든지 파격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코앞에 왔어요. 여보세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하고 일단은 뉴스에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뭐 3월이다, 6월이다, 여기는 6월 해제 검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뉴스보다 빠르게 이 규제가 없어졌거든요. 정부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해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이제 급하니까 지금 하도 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한 박자 빠르게 풀어버리는 거죠. 왜? 안 풀면은 지금 건설사 줄도산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강남 용산 규제 해제,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부양책 3가지로 간단하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 해제, 실거주 폐지. 이게 없어지면요. 조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없어지면 실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의무 실거주 말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되면 의무 실거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하면 이제 실거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주담보대출도 70% 이상으로 강남도 허용. 자,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폐지된다. 아마 목동이나 여의도나 성수나 이 주택이 있는 곳인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1, 2월 또는 3, 4월 이렇게 좀 먼저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압구정, 대치, 삼성 여기가 꽃이죠. 이쪽 강남 쪽은 3월 달부터 6월 달 해제가 유력해요. 다만 집값이 의외로 폭락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좀 약간 서서히 빠지고 있으면 해제가 늦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해제를 안 할 것입니다. 자, 공공사업, 개발예정지 토지, 순수 토지는요 해제가 상황별로 달라져요. 자, 이제 부양책 보세요. 부양책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미분양을 잡거나 새로운 주택을 잡으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집값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걸 쓴다 이거지. 자, 신규 매입 또 미분양을 여러 개 잡아도 대출, 세금 혜택을 싹 주는 거야. 청약, 대출, 세제 모두 규제 완화하는 거예요. DSR까지도 편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 있게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뭐 시행사가 대행하던가 그렇게 하겠죠. 이제 외적 요인이 나빠지면 보통 3년 이상 폭락한다. 이거 업그레이드 된 자료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펼쳐 보이냐면 이게 답니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정부 정책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부 정책은 예전 같으면 거의 막 절대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물가, 금리, 경기 상황, 그 다음에 정책 이 4가지가 4가지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4분의 1이 완전히 풀렸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외적 요인, 고물가, 현재 그래요. 고금리, 해외 집값, 주식, 경기 침체. 바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물가는 일단 예상은 23년 초까지. 금리도 이제 곧 꼭지 찍고 내려갈 겁니다.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정체하다가 내려가겠죠. 해외 집값 내년까지 빠질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여기 2024년 언저리까지 넘어가죠. 이번엔 내적 요인, 정부 규제 완화, 매수 심리, 주요 지표
공급 물량. 정부 규제화는 23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이렇게 계속 급추락하면 매수 심리가 그렇다고 바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버티고 있어서. 아마 내년으로 가야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지표, 즉 거래량이라든가 시세라든가 뭐 심리지수 여러 가지 지표 있잖아요. 한 2, 30가지. 그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 내년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요. 공급 물량은 최악입니다.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가요. 지금 한 5, 6년 갈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더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딱 여기 정도 되잖아요. 올 연말 빠르면 연말부터 내년에 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차 매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일 때 얘기고 여기 보세요. 2차. 만약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리가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또는 떨어지지 않겠죠.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게 터져버리면 25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2차도 염두를 하는 거예요. 1차 정상적으로 갔을 때 1차 맞아요. 제가 판단하는 요소가 거의 맞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 집값 뛴다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근데 만약에 물가, 금리, 경제 위기 뭐 이런 변수 중에 뭐라도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도 높죠.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자, 이제 세계 집값 하락 지속.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값이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7년을 기점으로 한 9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9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다가 13년부터 쭉 2021년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서구권,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또는 영국, 프랑스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처럼 우리나라 집값도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사이클은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특히 서울은 그래요. 다른 지방은 좀 역으로도 갔는데 서울은 거의 똑같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폭등락이 심해요. 폭등락이 엄청 폭등했다가 엄청 폭락했다가 다른 나라보다 그게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홍콩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쭉 올라갈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마이너스 10% 실질적으로는 더 빠졌죠. 이제 지표상으로 5개월 연속 지금 하락 중입니다. 미국은 늦게 빠졌잖아요. 거래량도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캐나다는 많이 빠졌어요. 25%. 지금 하락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거의 맞먹어요. 캐나다하고. 25년 동안 장기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거예요. 아예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죠. 23년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24년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10% 추가 하락. 미국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이건 제 전망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 호주 12% 정도 하락. 2022년 5월 이후에 하락. 약간 늦게 하락했죠. 자, 뉴질랜드는 20%. 작년 말부터 하락하다 보니까 더 떨어졌네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약 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리 후유증이 역시 이 나라도 심각해요. 자, 중국, 홍콩 두말하면 뭐합니까? 자, 말해 뭐해? 자, 중국 마이너스 30%. 1년 6개월째 지금 하락하는데 몇 퍼센트 하락했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도 조작을 많이 하는 나라이니까 30%. 공산주의일수록 하나도 믿지 마세요. 조작이 심합니다. 홍콩. 자, 22년 동안 계속 상승 위주로 왔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6 이것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폭락입니다. 실질적으로 20% 이상 하락했을 것으로 유추. 자, 2023년에는 20% 추가 하락. 중국 경제 불안. 중국은 또 경제가 불안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내년에 올라갈 전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부동산 핵심 4가지. 지금 시점에서 분석 4가지로 확실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면 타이밍이 온들 뭐합니까? 타이밍 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아세요. 시기. 최상의 매입 시기. 이거 업그레이드 다시 했어요. 자, 올해부터 2년 흐름 보며 바닥장에서 잡으세요. 제가 무조건 2년 기다리라고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관심 가졌고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는 아까 4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수. 그 다음에 최악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잡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잡는 사람 3개월 이내에 최악이라고 했어요.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등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드시 체크할 점은 4가지. 물가, 금리, 경기, 정책 잊지 마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정책 하나 보고 잡지 마시라고요. 입지 보세요. 최상의 입지는 두말하면 잔소리. 서울, 서울 인접,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광역시에도 핵심 지역. 자, 최악의 입지. 수도권의 외곽은 아주 안 좋아요. 자, 광역시 외곽도 안 좋습니다. 중소도시는 더 안 좋겠죠. 인구까지 감소되니까. 왜 수도권 외곽을 안 좋다고 하냐면 3기 신도시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너무 물량이 많아요. 자, 상급지로 진입하세요. 이때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때문에 진입해라. 자, 물건 보실래요? 물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최상의 물건은 자, 이런 조건, 시기 입지의 조건을 갖춘 것 중에서 역세권 주거타운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많이 빠지잖아. 이런 것들이 더 하락장애. 바닥에서 잡으라고 한 거니까. 자, 최악이 뭔 줄 아세요? 하필 하늘이 준 기회에서 왜 땅을 잡고 왜 빌라를 잡고 막연한 재개발 이런 건 지금 잡는 게 아니에요. 빌라 여러분들 재개발은 지금 할 때 아닙니다. 아파트 널려 있는데 건바이 건인데 뭐 그리 좋지도 않은 재개발을 갖다가 얼마 뛸지도 모르는 자 비아파트 또는 상가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택이 아닌 것들 이런 것 잡으면 문제가 돼요. 최악의 분양이 뭔 줄 아세요? 고분양, 미분양, 그냥 그저 그런 분양,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경기도나 지방의 그냥 재건축, 재개발, 조합 비용 진짜 비싼데 그런 분양 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 최상의 상황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본금하고 연봉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거나 빚투자를 하는 게 최상 맞아요. 뭐 바닥이니까 좀 자기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은 별로예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빚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악의 상황, 상투장애, 그것도 상투장애에 잡았거나 또는 자본금에 딱 맞게 집을 잡는 사람들. 뭐 집이 좋겠어요, 그게?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 실거주 중심으로 잡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 이걸 활용하세요. 일시적 2주택 또는 2주택. 분양이나 미분양은 필수 조건 같아요. 좋은 것들. 자녀 명의 꼭 활용하시라고요. 자, 이제 기업 실적 기준금리 추이 이거 한번 쭉 데이터를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국내 기업들 작년 4분기 실적. 매출액은 6개월 전, 3개월 전 1월 달 큰 차이 안 나. 근데 이게 문제죠. 순수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50조, 40조, 20조 이게 뭡니까? 반토막 났어요. 이러면 문 닫는 기업들 막 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 기준금리. 지금 아직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담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올해 3월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3월 이후에 문제는 물가가 안정화되느냐. 이 CPI를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2022년 무역수지 471억까지 보면은 여기 이거 여러분들 2022년이에요. 딱 한 번 2월 달만 7.6% 올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수출입이 적자라고요, 지금. 보세요, 그래프.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적자 난 적이 있나요? 이거 작년에 미친 듯이 적자 났어요. 이러니 나라 망하게 생겼죠. 여기 보세요. 1956년 이후 최대. 그런데 이런 뉴스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내보내고. 지역별 미분양 및 현재 미분양 위험성. 지금 국회하고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지 마시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서로 보복하고. 여기 보세요. 자, 부산부터 경북, 경남, 전남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는 곳이 자, 바로 여기가 사자마자 집을 많이 팔았어요. 보세요. 그리고 지역별 공사 완료 미분양. 얘들은 입주 후에 미분양이에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전국에서 제일 안 좋은 도시가 현재 시점에서 어디냐 하면 부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대구나 세종은 많이 빠졌어. 부산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최악이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최악이라고.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덜 빠진 곳은 더 빠진다. 나중에. 많이 빠진 곳은 덜 빠진다. 세종 같은 데는 이제 좀 빠지고는 있지만 좀 덜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 볼 것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부산은. 자, 그 다음에 미분양 한 달 새 1만 가구 급증. 역시 미분양도 지금 5만 8천, 곧 8만 가겠네요. 부동산 긍정적 부정적 지표. 여기 보시면 24년 얘기죠. 자, 세계 주요국 성장률 내려가는 거 보세요. 여기. 자, 23년에 하락했다가 24년이나 돼야 반등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 다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봤더니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세요. 반등했다고 해서 상승했다는 건 아니야. 약간 하락폭이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꺾였다는 거지. 여기 보시면 미국 최종 금리, 여기 보시면 5%, 기준금리가 5%가 꼭지야. 그래서 3월 달로 보는 거예요. 2월 달로. 2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 미국 전문가들 7명이 여기 5%나 5.25%에서 끝날 거라고 전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 보시면 코스피를 이렇게까지 거래소에서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입할까? 지금 금리가 조금 이제 꼭지에 왔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경기 침체가 변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매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올해 금리만큼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도 비율. 인천은 지금 정말 많이 파네요. 사자마자 팔았다 이 말이에요. 세종도 그렇고. 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출 많이 낀 영끌적 피눈물 소형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주로 30대 이하 보세요. 2021년하고 22년 제일 많이 매물 터뜨렸네요. 왜? 못 버티니까. 지금 항상 이 미국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데 자, 미국발 이 폭탄 과연 언제나 끝날까요? 정부 정책은 평상시에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혼돈 상황에서는 물가나 금리, 경기보다 후순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